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험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요.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 이렇게 두 과목입니다. 2차는 부동산 관련 공법, 공법. 이렇게 한 과목. 그리고 공시법, 등기법과 지적법입니다. 그리고 세법. 자, 이렇게 한 과목이죠. 그리고 중개사법. 모두 5과목인데 1차, 2차 모두 꽈락 40, 평균 60이면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요. 시험의 목적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이죠. 그래서 1차는 두 과목이기 때문에 만점이 80이죠. 40, 80이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맞추려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구석진 것, 이런 문제 가지고 뭐 평소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장에 가서도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차는 세 과목이기 때문에 만점이 100이죠. 40, 40, 100이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40, 40, 80이면 합격 안 되죠. 안 되고. 자, 그리고 학개론만 5과목 중에 학개론만 학이고 나머지 다 법입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학과 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민법이죠. 민법만 잘 공부해 두시면 특히 민법 총칙입니다. 2차 과목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 하기 전에요. 앞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서양 철학의 기초인 자인하고 존렌에 대해서 간단히 봅니다. 자, 자인은 영어 단어로 치면은 비동사죠. 비동사.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I'm a boy. 남자인 그 자체, 여자인 자체를 얘기합니다. 존재죠. 존재. 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인과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인과법칙. 존재법칙 또는 인과법칙. 즉, 몰같이 한 거죠. 어느 날은 동쪽에서 뜨고, 어느 날은 서쪽에서 뜨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반해서, 존레는요, 영어 단어로 치면은 must.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 노력하고 관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위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규범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예를 들면요. 자, 남자는 남자 화장실을, 여자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요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 뭐 공사 중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여자도 남자 화장실을 뭐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법은요, 어디에요? 자, 이 교본법칙, 당위법칙인 존렌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존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 공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법입니다. 법법자 한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법법자 한자는 원래 이 글자가 아닙니다. 원래 글자는요, 법법자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에 나온 요 물수죠. 삼수. 자,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공평을 의미하고. 자, 요 위에 있는 글자는 해태치자입니다. 해태. 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설의 동물인데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는 정의의 동물이죠. 고궁에 가면 해태상이 있습니다. 해태상 있죠. 그 정의를 상징하는데, 자, 재판할 때 법관들 법모 쓰죠. 이 법모가
혜태 대가리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요 거자는 예, 악을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제거한다. 악을 제거. 근데 글자가 복잡죠. 그래서 지금 줄여서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쓰는데 뭐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법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법 전체, 자, 법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법의 단계요. 자, 최상위법은 예, 헌법이죠. 예, 헌법은 뭐 하는 법입니까? 예, 국가의 정치 체제와 예,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이 헌법입니다. 국가의 정치 체제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 자,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드느냐?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예, 국민투표라는 예, 제헌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만든 헌법을 예, 성문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성문헌법이라는 얘기는 자, 조문이 1조, 2조 쭉 있고요. 위에 전문이 있고, 요 위에 이 법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 제목이 예, 헌법이라고 자, 되어 있는 경우를 성문헌법이라고 그러고, 헌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 존재할 수도 있겠죠. 뭐 국가조직법이라든지 자, 요렇게 존재하면은 예, 불문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헌법 1조예요. 1조 1항에 예, 대한민국은 민주 예, 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이다. 자, 공화국이 뭡니까? 독재 반대죠. 자,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예, 선거를 통해서 뽑는 국가 체제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화국의 예, 공화국 체제의 국가대표를 예, 일컫는 명칭이 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고. 자, 그러면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데 자,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자, 국회에서 만듭니다.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는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또요, 상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소법, 민소법, 형소법 쭉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예, 등자가 들어가면 예, 법률자가 붙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예, 법률자가 들어가든지 아니 뭐 법자가 들어가든지 예, 반드시 법 아니면 법률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회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국회 입법이라고 합니다. 국회 입법.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또 명령이 있습니다. 자, 명령은 예, 집행명령도 있고 위임명령도 있는데 자, 생략하고요. 자,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각부 장관의 구령이 있는데 자, 대통령령은 예, 시행령이라고 얘기하죠. 자, 각부 장관의 구령은 예, 시행규칙. 자, 그리고 예, 요 규칙도 있죠. 밑에 명령 아래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자, 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이 만든 겁니다.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만들었고 자, 요 조례는 그 시에서 만들었죠. 시의 대표인 의회에서. 자, 그럼 요 규칙은 중앙에서, 자, 요 규칙은 지방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명령 조례 규칙은 예, 명칭은 법이 아니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실질적 성격은 법입니다. 왜요? 국민의 예,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다 글로 쓰여져 있죠. 예, 성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명령 조례 규칙은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예, 행정 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권법 들어가면은 예, 185조에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예, 그 법률은 예, 국회 입법만 얘기하고 명령 조례 규칙은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법은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놨느냐?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의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예, 헌법 23조에 나오죠. 그 내용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에 위임을 했습니다. 왜요? 헌법에 그거 다 정하면 헌법이 너무 두꺼워서, 예, 그렇죠. 그래서 재산권은 예, 민법에서, 신체의 자유는 형법에서 예, 담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회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사에 예, 사규라 그럽니까? 사규. 그다음에 계열사 등등등 밑에 부서로 내려오겠죠. 그 상황에 맞게끔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상위법 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자,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이나 뭐 법학개론 교재에 보시면 법의 단계에 보면 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들은 수단입니다. 예,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집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죠.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권자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건축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죠. 건축법에 의거하여. 그렇죠. 또 하위법 뭐 있겠죠. 쭉쭉쭉.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등등등 거쳐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처분. 자, 처분이라는 얘기는 일을 끝내다 이런 뜻인데 행정부에서 예,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행정처분, 행정행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식당은 내가 식당 하고 싶다. 또 식당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뭐 요식업법에 근거하여 허가 처분을 내리겠죠. 예, 행정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 분쟁이 생겼습니다. 민사적인 사건은 예, 법원에서 그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예, 민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고, 형사사건은 형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은 민법에 의거해서, 형사사건은 형법에 의거해서 예,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자, 이게 뭡니까? 예, 사법작용이죠. 사법부에서 했다 해가지고 예, 사법작용인데, 자, 판결이 누적된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례라고 얘기합니다. 판례. 자, 그리고 행정처분이 누적된 거를 선례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씁니다. 선례. 자, 판례나 선례는 예, 법은 아닙니다. 이게 결과물이죠. 예. 수단이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민법을 치죠. 그 민법만 내는 게 아니고 뭘 냅니까? 판례도 냅니다. 판례도 내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민법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예, 법률 단계에 속합니다. 법률 단계. 그런데 국회에서요. 자, 입법하듯이 헌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은 안 되지만, 자, 요렇게 만든 법을 예, 불문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 위에 정식 명칭이 헌법이라고 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그냥 다른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3법은요. 헌법, 민법, 형법이 기본 3법이고 여기에 상법, 민소, 형소법까지가 기본 6법이 됩니다. 행정법은 예,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행정법이라는 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없고. 자, 그럼 2차 과목 공법에 가면 건축법 나오죠. 시행령 나오죠. 시행규칙 있죠. 그런데 민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 없는지 이유를 한번 곰곰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민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인에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그냥 인자 쓰면은 자연인, 법인을 합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이 그렇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을 영위한다. 의식주 생활이죠. 먹고 자고 뭐 입고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요? 자,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화라고 들어보셨죠? 재화를 지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재화가 뭔가요? 돈 되는 것을 얘기하죠. 화는 돈이고 재는 물건, 재물을 얘기하는데 재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건입니다. 자, 물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부동산이 있고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에 움직이는 재산, 유체동산 뭐 등등 동산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집에 이용을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뭡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요? 먹고는 쪽팔려서 못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에 일단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 뭐 자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식주 생활하는데 재화를 집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집에 이용입니다. 여기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죠. 남의 옷 뺏어 입고 남의 밥도 빼들어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집에 이용에 법질서를 부여하자. 도의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법질서입니다. 자, 요 법질서, 요 법이 무슨 법이냐? 물권법이죠. 물권법. 물건이 아니고 권리, 권자입니다. 물권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권법의 대상은 뭡니까? 당연히 물건이죠. 물권법이니까. 물건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지배 이용을 합니다. 타인의 행위 개입 없이 도움 없이 바로 지배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 거요? 옷 입고 있잖아요. 누가 간섭합니까? 안 하죠. 의식주 생활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을 통해서 그저 얻어온다든지 옆집에 가서 후라이팬 잠시 얻어가 쓸 수 있고 아니면 돈 주고 사온다든지 매매 뭐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바꾸기 교환 아니면 뭐 빌려오기 돈 빌려오기 소비대차 뭐 사용대차 임대차 등이 있겠죠. 임대차. 자, 그리고 이 물건을 사려면은 또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집에 가서 뭐 일도 하고 고용, 도급, 뭐 위임받아서 뭐 하겠죠. 자, 요런 관계에도 그렇죠.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이 거래 관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요 법이 무슨 법이요? 채권법입니다. 채권법. 자, 그러면 물권법은 대상이 물건이고요. 물건. 채권법은 대상이 물권법은 대상이 물이고 채권법은 대상이 채죠. 채가 뭔데요? 비채자입니다. 앞에 사람인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채권법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고 물권법은 사람하고 물건 사이의 관계고 자, 요런 얘기가 됩니다. 채자, 자, 비채자입니다. 비채자. 빚이 뭡니까? 자, 사람이 책임지고 갚아야 될 게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갚아라. 사람이 책임지고 갚아라. 이거를 변제라 그러죠. 변제를 하려면 무슨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법하고 물권법하고 자, 대상은 이렇게 보셨는데 자, 법의 성격 차이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물권법은 대상이 물건이죠. 물건은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 거라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간섭을 합니다. "네 거지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합니다. 요게요. 뭐라고?
강행 규정.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 법에 다 정의했죠. 자기 마음대로 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요, 채권은 사람 대 사람 관계죠. 예. 어차피 사람이 있죠. 사람 대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하겠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왜?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 자, 그게 한자로 뭡니까? 임의죠. 본인들 뜻에 맡기겠다. 임의, 규정이 강하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약자 보호 빼고는 대부분이 임의 규정. 물권법은 또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물권법의 대상은 물건 중에서도 주종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그 지역의 특성이 좀 강하다. 지역적 색채가 강하다. 지역적 색채가 강하다.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고유법성이 강하다. 다른 데는 없는데 그 동네만 그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죠. 고유법성이 강하다. 거기에 반해서 채권법은요, 거래는 그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전화로 뭐 인터넷으로 전국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색채는 없고 세계성이 강하다. 달리 얘기하면은 고유법성이 없다는 얘기죠.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성. 자, 그러면 물권법의 핵심이에요. 남한테 빌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것이 중요합니다. 내 거라야지 사용 수익하고 또 하기 싫으면 팔아먹으면 됩니다. 빌려온 거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권법은 핵심이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그 변동이 중심이 되고, 채권법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임대차, 고용, 도구, 위임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불법 행위죠. 그 다음에 뭐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꺼줬다. 사무관리죠. 그 비용 상환 청구권 생깁니다. 그렇지만 가장 빈번한 게 뭡니까?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법 핵심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뭐 임대차 등 요 계약이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은 어떻게 다르냐? 물건은 내 손에 들어왔죠. 집에 이용하는 권리, 현실적인 권리입니다.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뭘 좀 이행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죠. 장래적인 권리입니다. 자, 그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물권법 할 때 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요 사람이, 이때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인이 다른 자연인을 만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관계요? 자, 친족 관계를 맺습니다. 친족. 그러니까 법인은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도 안 하고. 법인 해산하던데, 해산 그 애 넣는 해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이 또 자연인을 만나서 그냥 만난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률 관계를 맺습니다. 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니 이세가 나오겠죠. 자, 이세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신분. 몸이 갈라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평소에 요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채권, 즉 재산권입니다.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물려주죠.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 자, 그럼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겠습니다. 민법은, 앞으로 민법 공부하시는데 민법 전 체계가 어떤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민법 제1편, 1편입니다. 총칙. 자,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자, 방금 보신 것입니다. 방금 보신 것. 한번 다 해보셨죠? 이쪽은 뭐 안 해보실 수도 있지만, 이쪽은 다 해봤습니다. 나는 법과 관계없이 살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총칙이
맨 앞에 나오고 각칙이 뒤따라 나오죠. 자, 요런 법전의 구성을 가지고 독일식 구성 또는 판덱텐식 구성합니다. 자, 독일 판덱텐 학파가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칙은 뭐를 다루느냐? 예. 각 칙의 공통 분모를 다루겠죠. 공통 분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방금 보셨습니다. 자, 권리는 누가 가지느냐? 권리 주체. 권리 주체. 권리 주체가 누굽니까? 자연인하고 법인. 예. 권리 주체. 자, 무엇을 사고 파느냐? 그렇죠. 권리 객체. 자, 사고 파는 물건, 거래하는 물건, 지배하는 물건, 예, 상속시켜주는 물건. 예, 물건이죠, 물건. 자, 물건. 자, 권리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권리 변동. 의사표시를 통하죠. 자, 법률 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 사고 팔고 지배하고에 예, 의사표시가 들어갑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하고,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혼인을 하고, 이혼하고, 전부 다 뭡니까? 예, 입을 올리든지, 뭐 글자를 쓰든지 의사표시를 다 한다.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공통점을 사전에서 만든 게,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신분법상행위, 예,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법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간단합니다. 예, 총칙에, 자, 누가,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법인이, 뭐를요? 물건을. 어떻게요? 의사표시를 통해서 사고 파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을 합쳐가지고 재산권 또는 재산법이라고 하고, 신족법하고 상속법을 합쳐서 신상법 또는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민법 총칙에 보통 보시면은 신분법상 행위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예.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 가면은 신분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신분 방금 보셨죠? 뭐 이거 얘기입니다. 신분법, 신상법, 가족법 이거는 합쳐서요. 뭐 물체법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재산권, 예. 재산권 또는 재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권은 대상이 물건이고 채권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그럼 민법이 다 들어가느냐? 예, 아닙니다. 일부만 칩니다.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족법, 상속법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지우고, 예, 다시 한번 그려 봅니다. 자, 총칙의 구성이, 총칙의 구성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권리 누가 가졌냐? 뭐를 사고 파냐? 어떻게 권리 변동이 일어났냐? 원인이 뭐냐? 예, 법률 행위.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은요, 총칙 중 법률 행위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물건은 다 아셔야 되고, 인에 대해서도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약간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은 또 구성이요. 또 총칙이 나옵니다. 맨 먼저 1장 총칙, 2장 점유권, 그 다음 3장 소유권 해가지고 주주주주 어디까지요? 저당권까지 나오는데, 저당권이 질권이라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이죠. 예, 질권 빼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자, 그러면 채권법은 어디가 나오느냐? 자, 어떤 분이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 채권 안 치는데 그런데 채권 칩니다. 채권법도 1장이 총칙입니다. 2장이 계약. 계약에서 다루는 게 뭡니까?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뭐 등등등. 그다음에 3장이 사무관리. 4장이요. 부당이득. 5장이 불법행위. 자, 앞으로 이거 자주 그립니다. 이거 암기 저절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법은 어딜 치느냐? 예, 총칙 안 칩니다. 계약법만 칩니다. 계약법만. 치는데, 계약법도 다 안 칩니다. 계약법도 총칙하고
그렇죠. 계약법에 또 총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만. 예. 다 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대학교 법학과에서는요. 민법 총칙이 한 학기, 물권법이 한 학기, 채권법이 총칙 한 학기, 각칙 한 학기. 그럼 4 학기죠. 신상법 한 학기. 예, 전부 5 학기, 예, 2년 반 걸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예, 잠시 뭐 1-2 주, 한두 달 공부하고 '아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예, 언젠가 파악이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예,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법 전체 안에서 이 민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가, 위치 방금은 보셨는데 조금 더 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